이 PD, 예,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모릅니다. 찌릿찌릿? 세상에 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그 시작점은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실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저는 매일 마음의 생채기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고민을 듣다 보니 그 중심에는 항상 관계가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얼마 전에는 나는 관계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라는 책을 펴냈고요. 지금도 짬짬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참 이런 관계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관계를 정의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관계란 사실은 누구에게나 어렵지만 또 좋은 관계를 통해서 관계로 받은 상처를 이겨내고 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첫 주제를 정하는 게 참 고민이 많이 됐는데 첫 번째 주제는 연인 관계입니다. 연인 관계, 이게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연인 관계를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할까요? 네, 사실 성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저는 연인 관계, 나아가 부부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군가와 강하게 연결되고 내가 힘들거나 속상했을 때 위로받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정서적 유대 관계를 우리는 애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주로 주 양육자인 부모님들과 어린 시절에 애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는 그 애착 대상이 주로 연인이나 배우자가 되거든요. 누구든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위로나 어떤 지지가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애착이 활성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때 나와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에 있는 연인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사연을 한번 받아봤는데 한번 보시죠. 싸늘하다. 뭐해? 넘어갔나? 뭐 하냐고. 연애관계 빌런이라고 하면 여사친, 남사친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의 남사친, 남자친구의 여사친 용납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대개는 이제 상담실 찾아오셔서 서로 이런 것들로 싸우시거나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의 그 핵심이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내 연인의 이성 친구를 허용하느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를 사실상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좀 힘듭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 간의 신뢰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로가 굉장히 깊이 사랑하고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상대의 대인관계나 이성친구와의 친밀도가 사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말고 관심 두는 사람이 있나? 혹은 나에 대해 사랑이 식은 게 아닌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때문에 갈등의 씨앗이 올라온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상대가 진짜 조금 애매한 포지션을 취한다든지 진짜 나 말고 누군가 이성을 만나는 게 좀 확실시 된다면 그것은 서로 대화를 해서 노선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지만 내가 왠지 좀 불안한 마음이 든다라는 것은 사실 신뢰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상대가 뭔가 이렇게 조금 대인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내 그 연인이 내가 누군가와 이렇게 남사친 혹은 여사친과 연락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불안해한다. 그럼 그 사람을 좀 안심시켜주고 내가 그 관계들을 좀 정리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소통과 상대에 대한 신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허용 안 됩니다. 둘이서는 만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남사친이 이제 조금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으니까. 여사친이 필요한가요? 결론적으로는 안 된다는 게 많았습니다. 아마 불안하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누군가가 이게 남사친이나 여사친과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만날 수 있죠. 근데 내가 그것을 연인에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누가 오늘 뭐 했어? 누구 만났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것을 내가 그냥 편하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여사친이나 남사친을 이성으로 별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연인이 뭐라고 질문을 했는데 좀 머뭇거린다든지 네. 오히려 좀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이 사람 그냥 나 친구야 라고 말로는 하고 있지만 네. 내 마음 어딘가에 조금 이제 꺼림칙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솔직하게 서로 공유할 수 있고 네. 상대 연인이 그 사람 만나는 거 나는 좀 불편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좀 조절할 수 있거나 그럼 내가 좀 앞으로 조심할게 라고 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요. 네. 이제 그것을 내가 조금 이제 회피하거나 네. 숨기거나 했을 때 네. 상대는 좀 더 불안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로 많이 다투십니다.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스킬도 있다고. 이게 AI가 따라가지 못하는 건데요.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거나 할 때 그 사람이 지금 약간 이제 조금 공포심을 느끼는지 그 말을 할 때 좀 주저하는지 혹은 진심으로 나에게 얘기를 하는지 그거 알아챌 수 있어요. 저는 어떤 것 같습니다. 지금 살짝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서는 우리의 그 공막에 있는데요. 그 사람처럼 이렇게 흰자위가 많은 동물이 잘 없어요. 보시면 이제 고양이나 혹은 뭐 강아지나 혹은 이제 새 같은 경우도 이 눈동자가 꽉꽉 들어차서 사실 어디를 보는지 잘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사람은 흰자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를 슬쩍 보는지 눈을 아래로 보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딘가를 주시를 할 때 정면으로 주시를 할 때 보이는 시야와 살짝 이렇게 옆에서 보이는 주변시가 있어요. 근데 그 주변시에서 감정을 더 잘 알아챈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진짜 어디서든 조심해야겠다. 그냥 쉽게 말하면 자상한 스타일. 21세기 사회에서는 당연히 얼굴 날 챙겨주는 부분에서 되게 매력을 느꼈었어요. 처음에는 얼굴 보고 이제 여자는 성격, 자상함 등등 했는데 이거 뭐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거짓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성들도 남자 얼굴 보고 사랑에 빠지는 것 같은데 실제 외모도 사랑에 빠지는 요소가 될까요? 너무 당연합니다. 네, 저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람은 시각이 굉장히 발달한 동물이에요. 뇌 구조를 보면 사실 시각 비질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모를 보고 첫인상을 우리가 딱 느끼고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낀다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요. 이제 저는 저 질문을 보고 든 생각이 이제 그 PD님이 직접 질문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익명으로 무작위로 설문을 할 때와 실제 사람이 직접 내 눈을 바라보면서 물었을 때 답이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가 그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대답을 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판단할까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연구에서도 이렇게 무작위로 설문을 하거나 했을 때 뭐 이 정도 금액을 기부하시겠습니까? 했을 때는 기부 금액 굉장히 적게 적던 사람도 실제 상담원이 이 정도 얼마 기부하시겠어요? 라고 직접 물어보면 그 금액이 월등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PD님 남성분이시기 때문에 여성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여성분이 이 PD님이 내가 외모나 이런 너무 이렇게 조금 속물적인 대답을 했을 때 이 PD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너무 외모만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애는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누군가 이성들끼리 사랑에 빠지는 것은 처음에 이제 강렬한 그 요소가 사실 외모겠죠. 외모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뭐 그 사람의 어떤 체형, 뭐 이런 어떤 재능 이런 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에 빠질 때는 우리 뇌에서 강렬한 어떤 쾌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 같은 물질들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근데 그게 방금 이제 유통기한,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월이 지나면 사실 그거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타는 사랑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개월 정도 그 도파민의 분비가 좀 줄어들었을 때 그러면 지속적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과학자들이 그런 연구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관여하는 호르몬은 도파민 같은 물질이 아니라 옥시토신이나 바소프레신인 것 같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농도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채취를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초원들쥐와 산악들쥐에 대한 연구예요. 그 초원들쥐는 그들의 이제 생태를 관찰해 보면 사람처럼 암수가 한번 이렇게 짝을 이루면 오랜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산악들쥐는 그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상대를 바꾸면서 격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나 봤더니 초원들쥐에서는 바소프레신의 농도가 뇌에서 좀 더 높게 나왔고 산악들쥐에서는 그게 좀 낮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애착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어떤 순간적인 매력이나 강렬한 쾌감이 아니라 그 사람과 신뢰하고 서로 의지하고 애착을 연결하는 그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연구에서는 밝히고 있고요. 우리가 연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부부 관계를 유지할 때 있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얼마나 아름답고 잘생겼나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잘 인정해 주는가, 잘 위로해 주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고 대화를 하거나 혹은 살짝 포옹을 한다거나 같이 많은 대화를 나누면 옥시토신 분비가 늘어난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사실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오래된 연인이나 배우자들을 처음처럼 그런 불타는 감정이 없어요.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20대 같은 분들 중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몇 개월이 지나면 이제 그런 불타는 사랑은 더 이상은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단단하고 나에게 훨씬 더 힘이 되는 관계로 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래 사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눈빛만 봐도 알아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대를 하기 전에 내가 조금 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조금 더 내 마음을 전달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같이 가까이 이제 뭔가를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을 좀 많이 연습을 하시라.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편입니다. 한 줄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우리 흔히 그 연인은 인연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뭔가 딱 인연이 되어야지만 연인 관계가 유지가 될 것 같은 우리는 착각들을 하는데 저는 연인 관계란 나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연인은 확실한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사랑이죠. give and take. 사랑을 주고 그만큼 사랑을 받고. 연인은 가장 가까운 사람. 그 많은 선배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 결혼하지 마라. 네, 결혼은 늦게 하라. 저도 결혼해서 이제 후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 사람을 이제 사랑하는 게 습관이 되었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버릇과 같은 소중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랑 결혼해 줄래?